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김정환 변호사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 먼저 오늘 뭐 하도급법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할 텐데 먼저 제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면 저는 이 태평양이라는 로펌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지금 올해로 이제 16년 차입니다. 태평양이라는 곳에서 저는 이제 제가 하는 업무의 한 90% 이상, 95% 이상은 공정거래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또 상당 부분을 오늘 말씀드릴 하도급 관련된 업무도 하고 있고요. 예, 제가 최근에도 모 회사를 대리해가지고 엄청 공정위와 지금 다투고 있는 중이고 오늘 아침까지도 그 일을 하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 뭐 회사 명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얘기를 중간중간에 좀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혹시 그 지금 뭐 웨비나로 들으시는 분도 계시긴 하지만 전에 하도급법 교육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 분 계신가요? 여기 현장에 나오신 분들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고 그러면 처음이시다 하시는 분, 예, 그 좀 더 다수의 분들께서 처음이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번에 이제 기본 교육이고 해서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좀 많을 걸로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준비도 좀 알아들으실 좀 쉽게 제가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오늘 4시간인데 사실 좀 길 수 있지만 여러분께서 이제 귀한 시간 내주셨기 때문에 돌아가셨을 때 그래도 오늘 그 4시간을 듣고 나서 하도급법이 좀 이런 거구나 라고 어디 가셔가지고 한 3분에서 5분 정도 그냥 안 보고 얘기하실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 순서대로 나갈 거고요. 하도급법의 개요랑 적용 범위, 하도급법이 어떤 법이냐,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하도급법이 큰 틀에서 어떤 내용을 규율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간략하게 드릴 겁니다. 이게 1시간 정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의무사항, 금지사항, 과연 하도급법이 그 원사업자에 대해서 어떤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지, 뭘 해라, 아니면 어떤 금지사항을 부과하고 있는지, 뭘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건 처리 절차, 하도급법 관련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3번이 한 2시간 정도 될 것 같고 이게 나머지 1시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하도급법을 보시면 그 들어가기 전에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도급법을 그 소관을 하잖아요. 공정위 많이 들어보셨고 혹시 뭐 공정위 조사를 받아보신 분도 계실 텐데 공정위가 소관하고 있는 법률은 보시는 바와 같이 11개가 있습니다. 11개가 있는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맨 위에 있는 이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공정거래법이라고 주로 얘기를 하죠. 그 법은 뭐 예를 들어서 담합이라든가 아니면 불공정 거래 행위, 특히 그 중에서 거래상 지위 남용 뭐 이런 것들을 규제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제가 4가지 법하고 6가지 법을 좀 나눠놨어요. 딱 보시면 저 사람이 왜 나눠놨을까?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 나눠놨을까요? 이 4가지 법하고 이 밑에 6가지 법이 좀 다릅니다. 다 공정위가 소관하는 법이긴 한데 이거는 B2B 간의 소위 갑질을 규제하는 법입니다. 거래상지위 남용이라고 이제 공정거래법에 있는데 그 공정거래법에 그 거래상지위 남용이라는 게 있긴 하지만 그걸 조금 더 구체화시켜 가지고 하도급 거래 아니면 가맹사업 거래 아니면 대규모 유통업 거래 아니면 대리점 거래에 있어서 좀 더 강화시켜 가지고 소위 갑질하는 것을 방지하는 법이 요 법들이고요. 그 밑에 있는 것들은 이제 B2C라고 말씀하셨듯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여러분 뭐 인터넷 쇼핑 같은 거 요즘 많이 하시잖아요. 그때 이제 뭐 전자상거래에 관련된 법률이라든가 또 약관 어디 뭐 가입하시려면 약관 같은 거 바로 이제 클릭 하셔가지고 동의하시는데 약관 내용은 읽어보시나요? 약관 내용을 뭐 항상 가입할 때마다 읽어보신다. 그런 분 없으시죠? 예. 어떤 분은 저한테 변호사라면 다 읽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만 당연히 안 읽어보죠. 저희도 그냥 필수는 체크, 선택은 미체크 해가지고 이제 가입하는데 그러면 사실 이 그 약관이라는 것도 계약입니다. 계약. 이 미리 정해놓은 그런 계약이지 그걸 우리가 동의를 하는 순간 우리가 계약이 구속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는데 내용도 안 보고
계약을 체결 한다?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그 약관이 뭔가 불공정한 약관이면 우리는 불공정한 계약이 그냥 구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혹시라도 불공정한 약관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하면 공정위에서 그걸 보고 이거는 불공정 약관이니까 무효다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내가 이제 공정위입니다. 어쨌든 이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렇게 11개의 법을 이제 뭐 규율하고 있고 소관하고 있고 그 중에서 소위 거래상지위 남용의 특별법 그리고 소비자보호 특별법이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이제 거래상지위 남용의 특별법 중에 가장 대표적인 하도급법을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그 이제 아까 맨 위에 있었던 법이죠. 맨 위에 있었던 그 법, 이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조금만 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당한 공동회의가 이제 뭐 담합이라는 거고 불공정 거래 행위도 있는데 불공정 거래 행위도 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계속 말씀드렸던 거래상지위 남용인데 그 공정거래법 내에도 뭐 구입 강제라든가 판매 목표 강제, 이익 제공 강요, 경영 간섭, 불이익 제공 이런 건 그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그런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어요. 그러면 의문이 듭니다. 사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하도급법을 포함해서 아까 4가지 특별법이 있었잖아요. 그 법이 없더라도 그 법이 없더라도 사실 공정거래법상으로 규제를 할 수 있어요. 거래상지위 남용에 대해서 뭔가 갑질을 하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법을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규율하는 이유는 뭘까? 그 이유는 사실 하도급 거래에서 발생하는 특수한 유형의 소위 갑질이나 여러 가지 불이익 제공, 여러 가지 거래상지위 남용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별도로 구체화해서 만들고 특히 이 행위들에 대해서 위반을 하게 되면 훨씬 더 강한 제재를 하겠다라는 의지가 반영된 게 하도급법을 포함한 그런 특별법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특별법 중에 하나인 하도급법을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제 하도급법이 이런 배경에서 이제 제정이 됐구나라는 것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하도급법이 어느 경우에 적용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하도급법 관련된 자문을 많이 받습니다. 자문도 많이 받고 특히 저희가 이제 뭐 CP 업무라 그래서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하고 하도급법 CP도 종종 하거든요. 회사에 가가지고 이 회사가 담당하고 있는 이제 하도급 뭐 수급 사업자들과의 거래 이런 것들을 다 저희가 보고 거기에 대해서 이게 하도급법 위반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검토를 하는데 그 전에 확인해 봐야 될 게 과연 이 업체와의 거래가 하도급 거래인지를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면 그걸 판단하지 않고 먼저 막 하도급법 위반을 막 검토를 했는데 알고 보니 하도급법이 적용이 안 되네? 그럼 망한 거죠. 네, 그러면 괜히 쓸데없는 이제 그 검토를 한 거라서 그 전에 그러면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거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한 10분에서 20분 정도는 그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하도급이라 그래서 뭐 법을 전공하신 분도 계시고 변호사님도 계신 걸로 제가 봤는데 도급과 매매라는 개념을 일단 구분하는 게 필요합니다. 도급과 매매. 쉽게 말하면 뭐 도급은 일의 완성을 부탁하는 거예요. 뭔가를 만들어 달라, 뭐 어떤 일을 해달라, 뭔가 완성해 주는 것을 요구하는 게 도급인 반면에 매매는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있는 걸 그냥 사는 거죠. 네, 있는 걸 사는 것. 그 두 가지를 구별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재산권이 이전되고 거기에 대해 대금을 지급하는 매매와 뭔가 일의 완성을 요구하는 도급은 다르다. 그래서 매매의 경우에는 하도급법이 적용이 안 되고 도급의 경우에는 적용될 수 있다. 이게 말이 하도급이긴 하지만 당연히 이제 통상적인 발주를 받아가지고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적용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도급의 경우에도 하도급이 적용된다라는 이제 그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에 도급이나 하도급 이 경우에는 이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의 완성을 요구하느냐가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발주자가 보통 있고 도급을 받아가지고 이제 하도급을 하게 되는데 이 발주자를 받아서 이제 하도급을 주는 업체를 원사업자로 하고 그다음에 받는 업체를 뭐 수급사업자라고 합니다. 뭐 일반적으로는 그냥 협력사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죠. 협력사라고 많이 하는데 법적으로는 원사업자, 수급사업자로 나뉩니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한테 여러 가지 뭐 제조나 수리, 건설, 용역 위탁을 주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도급 수급사업자로부터 위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주는 거죠. 네, 그런 거래가 이제 하도급 거래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는 제조, 수리, 건설, 용역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 구체적으로 네 개를 다시 보시면 제조 위탁, 뭔가 만들어 달라. 아니면 건설 위탁, 뭔가를 건설해 달라. 아니면 수리 위탁, 뭘 고쳐 달라. 그리고 용역 위탁, 뭔가를 해 달라라고 하는 네 가지입니다.